취소죠. 취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취소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취소는 먼저 여러분요, 양이 많아. 취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취소권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쭉 봐. 우리가 아까요 뭘 봤냐면 먼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취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권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뭘 얘기하냐, 법정 취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고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 봐봐, 취소 사유 없이 취소해도 효력이 상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합의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합의로 취소해도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효력이 없다. 합의로 취소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면 누가 취소하느냐? 제한능력자. 봐봐, 제한능력자가 취소해.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요 누구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해.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 말이 나온다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한다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한다고.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런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를 해. 왜? 봐봐, 여기 취소권자. 그래서 뭐라 나왔어? 제한능력자가 취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취소하는데 임의 대리는 원래는 취소가 안 돼.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어. 원래요, 임의 대리는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본인한테 가는 거죠. 본인이 원래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수권을 받으면 누가 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도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참 재밌는 말 봐봐. 이 사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미성년자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면은, 동의를 받아서 하면 취소를 못하고,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이 말이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냐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미성년자는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빠가요, 내가 일하는데 아빠가 내가 17살짜리인데 나한테 허락을 했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내가 계약을 했죠. 내가 17살이죠. 그래도 취소 못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럼 취소 못한다고. 그런데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내 멋대로 동의 없이 내 멋대로 했을 때 취소하는데, 이때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동의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지금 표를 보고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 중요한 말은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취소하는데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를 못하죠. 왜?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하니까? 본인한테 기속하니까. 알겠죠?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요? 이런 사람들 또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양수인,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되죠. 봐봐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지상권을 설정해줬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 토지는 매도했어. 사기당한 상태에서 매도했어. 그럼 매수인, 양수인을 뭐란다?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래. 이 매수인, 양수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그걸 팔아먹었죠. 그러면 산 사람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자는 뭐죠? 미성년자다.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존재하죠.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년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그러면 법정 대리권 소멸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법정 대리당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취소하려면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의 없이 단독으로.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은요,
법정 대리권 소멸하니까 법정 대리권은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나 추인을 못해. 소멸하니까 취소도 못하고 추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요, 누구한테 취소한다? 여러분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한테 취소한다? 이렇게요. 누구한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 사기를 쳤죠? 자,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이걸 취소권자죠? 이건 차고 사기 강박이죠? 차고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 갑을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기를 쳤죠. 그리고 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3월 1일 병한테 넘겼어. 그러면 나는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취소한다? 사기친 사람한테,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해. 여기 제3자한테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요, 직접 상대방 말이 지금 딱 2번 나와. 아까 우리 한번 나왔었네. 직접 상대방 누구? 어디에서 나왔죠? 여러분 일단 앉아있는데 큰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이 직접 상대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표현대리 주장. 표현대리 주장도 누구만 한다? 표현대리 주장도 누구만 한다? 직접 상대방 한다. 취소도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이게 직접 상대방 꼭 그 사람한테는 2번 나와. 표현대리 주장, 직접 상대방. 그럼 또 뭐다? 취소권은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딱 2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이죠. 여기 병이 제3자죠.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그럼 여기 봐봐요. 2월 1일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의료병한테 넘기고 4월 1일 날 취소했죠. 4월 1일 날 취소. 여기 취소예요. 4월 1일 날 취소예요. 취소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한테 취소하는데 이미 등기는 지금 병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병은 어떻게 되냐? 선일 때는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선인데 과실 유무를 따져 안 따져? 과실 유무 따져 안 따져?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만 취소하는 것이 이 사람 매매했죠? 이 사람은 양수인이죠? 특정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는 취소를 못한다? 제3자한테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이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요, 취소권만 승계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잘 봐봐.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를 못 받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를 봐요. 여기 똑같은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제한능력자죠. 여러분 제한능력자를 한번 보라고. 제한능력 똑같은데 제한능력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요, 이 미성년자가요, 여기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2월 1일.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넘겼죠. 3월 1일. 그리고 4월 1일 날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했잖아요. 그럼 4월 1일 취소하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병은요, 선이냐 악이냐를 분문하고 보호가 안 되죠. 이것을 말한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도 보호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는 제한능력자니까 또 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겠네.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상대방한테, 제3자한테는 취소하지 못한다. 법정 대리인은 을한테,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 취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번 보잔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여기요, 여기 상대적 취소라고 그랬죠? 여기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 선이, 취소하고 나면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 할 때 선이. 그래 아무튼 취소 전후를 구분하고 말소등기까지 있는 제3자는 무조건 보호돼.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이건 취소고 이게 바로 해제하고 달라요. 해제는 어떻게 해요? 해제는 여기서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요. 해제하고 말소등기 하죠? 이 말소등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소등기 해제는요. 그러면 해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해제는 해제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여기요, 선의는 다 보호돼. 선의는 다 보호돼. 해제 전후를 보고 선의는 다 보호돼.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보호된다? 여기요, 악의 경우요. 해제하기 전에 악의도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취소하고 차이는 뭐예요? 취소는 악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는요, 악의도 보호된다 이 말이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기도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도. 알겠죠? 아기도 보호돼. 여기 아기도 보호돼. 해지하기 전에는 아기도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취소는요, 아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돼. 그러면 해제는 해제 전후를 보문하고 말소등기 있기 전까지는 선의는 다 보호돼. 선의는.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하기 전에는 뭐도 보호돼? 아기도 보호돼. 이게 지금 취소하고 해제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취소는 누구한테만 한다? 취소는 직접 상대방한테만 하고 전득자인 병익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절대적 취소다.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우리 이제 취소를 했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사기간이라고 나와 있나요?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나와 있죠? 그럼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암기해. 자,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알겠죠? 우리는 봐봐 여러분요. 여러분 보시면 공부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큰일 나요. 알겠죠? 되도록이면 그날 듣고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일단 암기라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하고 잠깐 남아가지고 꼭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암기가 안 돼. 왜? 모르면 암기가 안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돼.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 그런데요, 암기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마 수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은 뭐 수학 과외 가르치는 시간 빼고는요, 강의만 듣는데요. 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민법 같은 건 몇 번씩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듣는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암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듣게 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강의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고 항상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하면 딱 머릿속에 칠판에 딱 집어넣으면 아, 뭘 했다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내 말은 자기 나름대로 암기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잠깐 써가지고 밖에서 서로 묻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지? 3년. 언제부터 3년이지? 언제부터 10년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내가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 써가지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따 이거 물어봐야지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암기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공부는 듣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그럼 제척기간인데 여기서 청구권을 뭐라 했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다.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은 이행판결이죠. 뭘 해야 돼? 등기. 이게 이제 큰 차이잖아요. 알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 그다음에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형성판결은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량 안 하고 떠나가지고 한꺼번에 했을 때 우리가 이해 뭐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계약을 체결한 날 또 나왔네.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다음에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소멸한 날. 다른 말로 취소인 소멸하면 그때 추인할 수 있거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 말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여기가 이 한 날이냐, 여기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냐, 추인할 수 있느냐, 이때부터 3년. 이 두 가지를 지금 3년, 10년 이것을 가지고 몇 년째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년, 10년 중 빨리 도달한 날까지. 그러니까 봐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는데 여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 그래도 추인 못해요. 이런 봐봐요. 3년이 빠른지 10년이 빠른지 한번 볼까요? 내가요 여기 2000년에요. 2000년 1월 1일 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10년이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죠? 어디까지? 2010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사기당한 사실 안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잖아요. 3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언제 내가 하느냐? 2009년에 내가 한 거예요. 2009년에. 몇 년에 알았다? 2009년에 한 거예요. 2009년에. 2009년에 그 사실 내가 알았어. 그럼 안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그럼 언제요? 2012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디가 더 짧아요? 2010년 짧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하고 사기당한 것을 안 날부터 3년하고 3년이 짧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물론 사기당한 것을 2001년에 알 수 있죠. 2001년에 알면 몇 년까지? 2004년까지. 2004년까지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요? 여기는 2009년이면 2012년까지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3년이 짧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년하고 10년 중 빨리 도달한 날까지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OX, X라고. 10년이 경과하죠? 그럼 취소 못한다고. 3년이 경과했더라도 10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 OX, X라고. 3년이 경과했으면 더 이상 취소 못한다고.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 못한다고.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 말을 알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말들이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워낙 착하니까 다 써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 아직 경과되지 않았대. 그런데 뭐가 경과했어? 10년이 경과했대. 10년 경과했어. 3년, 10년 중 경과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3년은 경과하지 않았는데 10년 경과해서 둘 중 하나라니까. 그럼 무조건 말 수 있다.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이런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고 여기와 우리 시험만 희한하게 이게 안 났어. 우리 시험만. 우리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범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 그런데 의사 무능력으로 무효일 때도 현존 이익만 반환해. 여러분 생활비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대여금, 보증금 이런 것은 현존이익이고 술이나 도박이나 낭비는 현존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도박을 했다? 그럼 현존이익이 없는 거예요. 반환할 필요가 없어.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 전부를 생활비, 현존이익을 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미성년자가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생활비는 현존이익이거든요. 전부를 생활비죠. 그러면 전부가 현존이익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를 해도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금지사항 이익은 현존하는 것을 추정하니까 제한능력 개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 했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죠. 사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전부 현존이익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현존이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부를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생활. 왜? 생활비라고 하는 자체가 현존이익이니까 전부를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고 일반인은 어떻게 하죠? 선인은 무슨 이익? 현존이익. 악인은 뭐다? 악인은 이익이자 손해까지. 알겠죠? 이익이자 손해까지 이렇게 해서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자, 이것을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나요 지금요? 됐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나왔죠? 자, 잘 봐봐. 법정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하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이 뭐야? 지금 취소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취소하면 무효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알겠죠? 유동적 유효. 아직 취소 안 했으니까. 자, 두 번째,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알겠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그러면 추인하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취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그럼 추인했단 말은 유효니까. 유효란 말은 취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그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한다고.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라고. 추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추인은 확정적 유효고 취소는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그리고 여러분요, 미리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그 뭐죠 그 기출문제 지문을 강의를 해요. 몇 개 안 돼요. 오늘까지 한 기출문제 지문은요. 구정 끝나고 와가지고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기출문제 지문 알겠죠?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O하고 X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대로 할 테니까 그걸 집에서 붙인 경우 붙이지 말고 그 냉경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공부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치소 원인 봐봐. 우리는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하려면 치소의 원인이 뭘 해야 돼? 소멸해야지. 치소 원인이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죠. 알겠죠? 이것이 소멸해야 돼. 소멸. 그러면 차고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알고 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능력자가 되기는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치소의 원인이 뭐예요? 치소의 원인이? 치소의 원인은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알겠죠? 여기서 벗어나고 차고 사기 강박을 알고 나고 능력자가 되고 그다음에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해야 돼. 치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추인하려면.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그 말은 치소의 원인이 뭐가 됐다? 소멸했다. 치소의 원인이 소멸할 때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그날부터 몇 년 안에? 3년.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3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알고서 나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나 미성년자일 때 계약해서 이거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뭘 해야 된다? 추인한다고 하는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고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추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효니까 나는 취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소권의 포기다 이 말이죠. 잘 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법정 추인은요. 법정이라는 건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추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취소의 원인 일단 추인하려면 소멸해야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으면 알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알고 하는데 여기는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법정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알든 모르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법정이란 말은 의사표시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요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란 말이죠.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여기 법정 추인만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여기 별이 돼 있죠? 이건 법정 추인만 있어.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근데 오늘이 잔금 날짜야.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했냐?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당장 뭐라고 딱히 증명을 못 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준대. 그럼 이거 분명히 사기가 될 거네. 그럼 어떡하죠? 내가 오늘 잔금 날짜인데 만약 사기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주면 300만 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죠. 나 오늘 잔금 주는데 너 기다려. 내가 사기를 입증해서 다시 나는 이 계약 취소하고 돈 받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기다려. 무슨 말 알겠죠? 잔금을 주기는 주는데 알겠죠? 내가 뭘 해서 지금 뭔가를 하나 걸어놨죠? 그걸 뭐란다? 이 일을 보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일을 보류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추인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법정 추인은요 여기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근데 아주 간단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6가지 보면 여기 봐봐. 여기 이행이고 청구고 여기 이행하고 청구가 차이가 뭐예요? 뭐 그런 거죠. 자 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주는 거죠. 등기를 해주는 거, 서류 주고 잔금을 주는 거죠. 청구는요 야 빨리 등기해줘. 잔금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경계는 뭐지? 경계는요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 그래서 10월 1일 돈 갚아라. 그런데 을이요 10월 1일 만약에 10월 1일 을이 돈이 없으니까 내 집으로 가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대신 물건으로 돈을 갚았다. 대물 변제라고 그래.
그런데 10월 1일이 아니고 9월 1일 날 뭐라 하냐? 을이 뭐라 하냐? 나 아무리 10월 1일 한 달 뒤에 나 1억 생길 틈이 없어. 아, 그렇죠? 1억, 뭐 절대로 1억 못 생겨.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냥 내가 너 1억 이거 갚 너 빌린 거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10월 1일 날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내가 너한테 줄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그걸 경계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 만약에 10월 1일 날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를 하죠. 대물 변제. 알겠죠?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죠? 대물 변제라고 해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요. 대물 변제하는 거 계약서 하나 써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땅을 토지를 하는데 토지에다가 이제 그 토지 뭐 몇 개 토지가 몇 개가 있어. 그 토지 필지하고요 빌린 돈하고 나는 아직 안 봤는데 가서 보진 않았는데 땅이 별로 가치가 없대요.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한대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땅인데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땅으로 대신 가져가겠다고 했을까? 나는 좀 의문이거든요. 나는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써달라고 해서 일단 써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변제기가 지금 도래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는 것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것을 경계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요 자주 이제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막 어제도 얘기했죠. 다른데 알고 있는 게 뭐죠? 근저당권이 1억 6천이란 말이죠. 1억 6천인데 실제 채무가 8,500억밖에 안 돼. 8,500. 8,500인데 이 사람이요 근저당권 채권 1억 6천이 되는데 이걸 경매를 지금 넣으려고 그래. 실제로 이것이 뭐 한 3억 정도 되나 봐요. 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가 많냐? 잡다한 게 저당권 근저당 이게 근장이 1번이야. 밑에 가압류까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경매가 꼭 돼야 돼. 경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을 지키고 싶단 말이죠. 그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 8,500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8,500 못 갚으니까 나한테요 뭐죠? 누구 이게 근저당권 1억 6천을 인정해 줄 테니 가져갈 사람 없냐? 그럼 8천이 이기잖아요. 알죠? 그럼 이거 경매 언제 되냐? 이번에 경매를 없애고 이 사람이 자기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쪼개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한테 지분을 쪼개가지고 경매를 그 사람한테 넣게 하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 청구한 사람은 1억 6천을 다 받아가죠. 그런데 왜 이걸 경매를 쪼개냐? 뭐 다 알죠. 지분 우선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고. 왜냐? 이것을요 3억짜리인데 이걸 내가 가지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분을 일단 쪼개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분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분이 있으니까 공유가 있으니까 이거 들어와 누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1억 6천 정도 되면 경락을 받아. 그러면 1번은 가져가고 밑에 있는 작동상인데 다 없어지죠. 얼마나 좋아.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가져와서 팔면 얼마가 돼? 3억이 나오죠? 그럼 1억 6천 내주고 얼마가 남으면 1억 4천 남죠? 그것을 네 사람이 나누어 가자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1억 6천짜리를 살 사람이 있느냐? 뭐 살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소개해달라. 소개하면 되죠. 알겠죠? 근데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이걸 구하겠어요. 알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있다 이 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경계는요 내가요 뭘 한다? 변제기 때 집으로 가져가라. 대물 변제예요. 변제기가 이르기 전에 구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걸. 그걸 뭘 한다? 경계. 그러니까 경계는 아예 그냥 뒤집어진 거죠. 돈이 뭐로 바뀌었어? 집으로 바뀌었죠. 아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바뀐 거죠. 그걸 경계. 그러니까 항상 경계는 뭐라고 나와? 경계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구채무. 경계는 이렇게 나와. 항상 여러분들이 경계는 뭐라고 나오냐? 구채무로 소멸. 구채무 소멸. 신채무를 발생. 신채무를 발생 이렇게. 신채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구채무를 소멸하고 신채무를 발생시킨 것을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발생인 것을 경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자 이제 다른 거 다 끝났어. 이제 봐봐. 다른 거 뭐 담보 제공은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인을 내세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증을 내세운다거나 양도나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뭐죠? 압류나 감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당권에서 뭐죠? 압류나 감류한다. 그다음에 이거 보증인을 내세웠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거 이제 대충 이제 알고. 자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모두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죠. 자 지금부터 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6가지가 있죠? 자, 이 6가지 중에 6가지를요, 채권자가 하면은, 채권자가.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암기하라 말이죠. 전이경, 담양강. 알겠죠? 그러면 전이경이가 담양강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이 말이죠. 전이경 선수 알죠?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1인자죠. 1세대요. 그럼 이 전이경이가 취소권자가 하면은 다 추인이야. 추인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요? 취소할 수 없다. 이 말. 똑같아. 그러면 봐봐요.
시험의 답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전보다 일부를 이행했다. 그러면 추인이니까 취소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상대방이 하는 거 다 추인이에요. 그죠? 추인이에요.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 왜? 여기서는 열이 몇 개나 있어. 지금 생각을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되잖아요. 이걸 언제 함께해요? 일단 전의경, 다만경 6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이거 다 추인이죠. 다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요. 이건 암기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 추인이니까. 여기를 봐봐.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는 양도,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는 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른 다 추인이잖아. 이건 추인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오지, 추인인 것은 이렇게 안 나와. 왜? 추인인 것은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것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돼야 되니까. 여기 몇 개밖에 없어 지금? 2개.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항상 시험은 뭐라고 나와? 추인이 아닌 것은,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이. 언제나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만 있게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이 아닌 것은 뭐가 있다? 누가?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만 추인이 아니고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뭐를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 이걸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봐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누가 이행 청구를 받아? 누가 이행 청구를 받아?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죠. 받은 경우 이 말이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그 말은 추인이 아니라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 이행. 이런 봐봐. 여기는 이행 청구고 이행을 하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누가 이행을 받아야 되죠? 취소권자가 수령하죠. 그러면 추인이고 그때 취소할 수 없어.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 두 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돼.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이행의 청구와 이행은 다르다고 그랬죠. 이행을 하면은 추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행을 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그러면 그때 추인이라고. 추인을 뭐를 못한다고?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의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써놓은 거예요. 자, 봐봐요. 채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그럼 채무자가 취소권자죠. 사기당했으니까. 모르고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도 추인이 아니야.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죠. 취소권자가 청구하면 추인이라고. 그런데 청구를 받았죠. 청구를 받았단 말은 누가 청구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청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청구했다면 상대방이 청구하고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권자가 청구하죠. 그러면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고. 상대방이 양도하면 뭐다? 추인이 아니죠. 여전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알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 뭐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을 했죠. 이행. 여러분 상대방이 이행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취소권자가 뭐를 해야? 수령을 해야. 수령해야 추인이다고. 추인이 아니니까 여기요. 추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안 썼다 해서 또 모른다 하지 말고. 자, 그럼 경계. 이런 경계는 뭐라고 그랬어? 뭐는 소멸하고 뭐를 발생. 그래서 경계는요, 봐봐요. 구체물을 소멸시키고 신체물을 새롭게 발생시킨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럼 경계라고 그래, 이것을. 경계는 누가든지 간에 추인이야. 추인이란 말은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경계는 누가든지 간에 추인이야. 상대방이요. 여기 재밌는 말이죠. 뭐라 나왔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다. 취소권자가 아니잖아요. 말을 잘 읽어.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 청구잖아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봐봐. 취소할 수 있다 말은 추인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이것을 여러분 말장난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연습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법정 추인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요. 그럼 봐봐. 이제 세 가지. 세 가지로는요. 추인을 봐. 추인은 이렇게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여기 봐봐. 세 가지. 취소할 수 있는 무효, 무권 대리. 취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봐봐.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유동적이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말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여기 잘 보라고.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 무효. 무권 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 그런데 이것을 추인하죠. 추인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그때부터야. 소급표가 없죠.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죠. 무권 대리는 소급하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이고,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 무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말이 같냐고 틀리냐고. 이런 봐봐. 눈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뇌세포로 활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해서 취소.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돼? 취소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뭘로 추인해야 돼? 무효가 됐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무효행위 추인으로 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는 무권 대리 추인은 돼 안 돼? 무권 대리 추인은 되냐고 안 되냐고.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돼야 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라니까. 취소하게 되면. 여기는 유동적 무효일 때를 추인하는 것이고, 여기 무효행위 추인은 확정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취소 소급해서 무슨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확정적 무효를 추인하려면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것이고. 별것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족군하고 기한이죠. 족군하고 기한은 마지막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족군 기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